어떤 분이 인스타에다가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제가 이분 말을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안달난 애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공부하기 싫어서 안달난 애들에 대해서 뭐 동기부여 찾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뭐 동기부여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다고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뭐하러 쳐보고 앉아있냐고 그냥 하면 되지. 세상에 그냥 해야 될 게 참 많거든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할 때 질문하는 것만 봐도 아 얘는 글렀다라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걸 좀 이따 뒤에서 좀 얘기하고, 뭐라고 쓰셨냐면 이게 제가 잘못된 소리다라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좀 이제 그런 쪽으로 잘 안 흘러가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끄집어낸 건데, LUCK님께서 인스타에 댓글이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 왜 자꾸 공부시키려고 하지? 그런 애들 사회에 내보내서 꾸준히 일하고 남들 안 하는 일 해야 그동안 공부하고 인내한 친구들이 편한 사회생활을 하지, 본인들이 스스로 힘든 일을 해주겠다고 자처하는데 애써 그걸 왜 막으려는지 크크크 이러면서 이제 남겨놨는데, 제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상황이 본인이 이제 공부 안 하고 이제 대충 있다가 꾸준히 일 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했는데 요즘에는 그 꾸준히 일을 엄마 아빠가 해요. 엄마 아빠가 하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죽을 때까지 연금 타서 이렇게 주든가. 또 하나가 뭐냐면 제 주변에서도 자식 농사를 잘못 져가지고, 저는 이게 자식 농사, 그게 자식 농사인가 싶어. 내가 그 사장님들한테 제가 모임 자리에서 그 말씀 드렸거든요. 자식 농사를 자기가 잘못 졌다 그러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자식 방목을 하신 거지. 자식 방목. 예, 그냥 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냅둔 거지 그냥. 이렇게 자기도 정성이 들어갔대. 그분들이 나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 이제 그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물려줄래도 애가 물려줄 상태가 안 돼 있거나, 어떤 애 같은 경우는 진짜 농담 안 하고 아시는 사장님 중에 연매출이 꽤 나오는데 이걸 다 말아 처먹어. 이 새끼들이 말아 처먹어요. 왜냐면 충동억제 장애가 일어나요. 장애가 됐다는 거는 이전에 연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제가 그 정신과 의사 지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지인이 하는 말이, 어렸을 때부터 기질에 이상 있는 애들도 존재를 한다. 근데 대부분은 보통 뭐냐면 어렸을 때 혼나고 제어받고 이랬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충동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크면 맨날 억울하고 맨날 힘들고 맨날 슬프고 맨날 우울한 거라고. 근데 이제 제 지인이 여기 출연을 안 하잖아요. 그 왜 출연 안 하냐면 저한테 웃으면서 그랬어요. 너 같으면 하겠냐? 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너 같으면 하겠냐고. 예,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학원업 하면서 뭐 우리 학원에서 성적 올려줍니다. 이거 솔직히 개뻥이야, 진짜. 개뻥이야. 고등부에서는 성적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머니들 와가지고 맨날 성공 이러고 있는데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이 문제가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생존도 힘든데,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생존은 1등급, 2등급 뭐 이런 게 생존인데, 우리가 말하는 생존은 얘 5등급, 4등급 안 찍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몰라요, 그거를. 학원 보내면 점수 오르는 줄 알아. 통합과학 때 3등급 나왔으니까 물리화학에서는 좀 노력해서 2등급 가능하죠? 막 이러는. 뭘 가능해? 가능하게 그게 수학적으로도 불가능한데, 애는 와가지고 뭐 엉덩이 붙이는 능력이 뛰어나. 그러니까 엉덩이 붙이는 능력이 아니라 아주 그냥 고집이 그냥, 와, 농사져도 되겠어, 황소고집. 이런 애들이 또 되게 재밌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보면은 취미생활은 꼭 하나씩 있어. 그러니까 보통 즐겨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난 웃겨가지고 말도 안 나. 밤에 그렇게 친구랑 통화를 길게 해요. 와, 그냥 핸드폰 비는 땅에서 솟아. 그 어떤 애가 저 무제한인데요. 돈을 나눠서 내는 거에 빠가살이야. 이 새끼들 경제교육을, 어떤 어머니는 여기다가 뭐 경제교육을 시키면 되고, 그냥 교육도 안 되는 애를 무슨 경제교육을 시켜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합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진짜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경제교육이에요. 경제교육.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성찰이 제일 어려운 교육이고, 그건 거의 하이엔드급인 거고, 철학에서 추구하는 거잖아. 세상을 아는 경제교육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건 수학교육만으로도 안 돼요. 가장 쉬운 교육이 뭐냐면 국영수사과. 그나마. 나머지 뭐 기술 배우는 거 이런 거 얘기하고 뭐 험한 일? 요즘에 험한 일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외국인 노동자가 해.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컴공 그거를 하고 있어. 그 돈을 벌고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돈 벌어요. 아직도 계속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들은. 왜냐면 이제 부하 직원 안 둬도 되는 거야. 자기가 전체 프로듀싱을 할 수 있으니까 부하 직원 안 둬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우리 아들을 거기다 불러 앉혀놓고 뭐 해가지고 한다는데, 지금 한 명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가가 낮아지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옛날에 그 편집자 파견을 했었어요. 저도 편집 기술을 갖고 있잖아, 지금. 근데 편집자, 원래 초기에 편집자라는 사람이 이제 PD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 PD는 완전 프로듀싱까지 다 해줘요. 컨셉 잡아주고. 그리고 편집자는 편집만 해주는데 보통 1분당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요즘에는 많이 떨어져서 그 정도 하더나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한 1분당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보통 이런 사람 들어가려면 400 막 이렇게 줬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한 250까지도 지금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단가가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단가가 낮아지는 것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지. 저도 영상 하나 올리면 요즘에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고 인스타가 늘어나고 그래서 조회수 수익이 이제 나오겠죠? 예, 제가 이제 얼마인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조회수 수익이 나와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왜냐면 저는 생산 단가가 우선 재료비, 뒤에 있는 피규어 상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 주둥아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편집은 제가 하잖아. 또 기획부터 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간단 말이야. 이거를 수년을 했잖아. 어떤 사람이 글 올려놓은 거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1년을 했으면 이제 시작한 거고 2년을 했으면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3년을 하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무게중심이 생긴대요. 그리고 5년을 하면 브랜드가 된대요. 제가 이거를 8년 했으니까 브랜드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간 더 뉴튼이라는 10년을 하면 그 사람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편집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하면서 하나의 세계관이 구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뉴스 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올려요. 학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애들 뭐 직업 얘기하는데 막 뭐 나중에는 자기가 뭐 직업을 만들어주겠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왜 많이 안 사용하는지 알아요? 왜 일자리가 없어졌는지 알아? 그거 꼭 집에 와서 해야 돼요? 아니죠. 누구 쓰는지 알아요? 이제 프로그래머를 아프리카에 있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받은 사람들을 써요, 지금. 근데 가격이 엄청 싸요, 거기는. 그러니까 인건비가 싼 쪽으로 당연히 가는데 이 디지털 쪽은 진짜로 이게 값어치가 높은 게 뭐냐면 디지털 쪽 같은 경우는 거리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제 방송을 지금 막 땅끝마을에서도 보고 계신 분들 뭐 저 응원해 주신다는 걸 볼 때마다 저도 흐뭇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하고 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점포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주변에 보면은 막 자영업에서 카페 하시는 분들 월 수익을 제가 알거든요. 월 수익이 진짜 순수익으로 월급처럼 가져가는 게 한 달에 200-300 정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웃긴 거야. 편의점에 몇 억씩 또는 커피숍에 몇 억씩 쑤셔 박아놓고 결국에는 그것도 돌려받지도 못하는 돈을 그거를 한 달에 한 300 벌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제가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오는 게 지금 제가 뭐 돈을 어디다 투자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런 것도 다 지금 그 핸드폰 쪼가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도 유튜브를 좀 해봐라. 유튜브를 하고 안 하고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애들은 공부를 꼭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어른들 중에 경험이 있거나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구축되어 있는 분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본인만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게 좀 좋긴 해요. 왜냐면 변호사 예를 들어보면 변호사도 똑같은 변호사도 유튜브를 하는 변호사와 유튜브를 하지 않는 변호사 수익이 완전 차이 나요. 변호사 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변호사라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내 이름 세 글자 가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요? 자기 이름이 브랜드가 된 사람들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브랜드가 된 사람들은 변호사나 뭐 이런 것들은 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그 사업들이 부가가치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제가 제 주변에 지인들이 와가지고 유튜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거야. 그럼 내가 너는 글렀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걔네들이 유튜브 켜가지고 춤추는 거 뭐 그런 거 좀 부럽긴 해요. 뭐 이렇게 보면은 여자애들 춤만 춰도 막 몇만 뷰씩 나오고. 자, 근데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저희 집안의 조카 아이들한테는. 예, 그런 거 해가지고 좋을 거 없다고. 최근에 영베리 뭐 해가지고 너뿐이야 막 이런 노래 춤추는 애 나왔었는데 걔도 나중에 보니까 무슨 엑셀 방송이라고 이상한 방송 있어. 그 방송에 노예 계약하고 노출 계약까지 강제로 했었던 게 나와요. 그런 행위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적어도 뭔가 알려는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쪽으로 그래도 이게 돈이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시면 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원래는 홍보용으로 학원 홍보용으로 했던 게 지금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전에도
막 여러 채널을 운영을 했었어요.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그걸로 몇십만 원씩 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채널만 지금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연습을 한 거야. 어떤 분들은 그것도 타고난 채 그게 아니라 이악 물고 버티는 거야, 이 빠가살이야 진짜. 뭐 다 타고난 걸로 자꾸 얘기해. 자꾸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모르겠다, 타고난 건 수도. 근데 그런 거는 버티는 능력이야. 그냥 버티는 거 다 엄마 아빠 탓이야. 막 니네 엄마 아빠 탓으로 다 돌리면 다 편하냐 그게? 에이 불효자 새끼야. 다 유전자 탓이고 아주 그냥 지가 이룬 거 한 개도 없어 아주. 그러니까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하면요, 험한 일을 로봇이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더 싼 지역에 그 싼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인구들이 몰려온다고, 이민 정책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걔는 그 소득이 안 되는 걸 부모한테 바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모들이 걱정돼서. 물론 자업자득이긴 해. 약간 부모들이 막 애들 막 무슨 공무원 만들어줘, 막 토요 일요일 쉬어야 되는데, 중학생 뭐 자기는 어디 가야 돼. 그만 좀 해, 좀 작작해 진짜. 아 진짜 순장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맨날 말로만 농담으로 데리고 살다가 순장하라 그러지. 아니 진짜 같이 안고 갈 거야. 무슨 농계야 뭐. 우리 아이들이 무슨 외적 장수야? 나 죽을 때 같이 가 그냥? 농계야? 왜 자기하고 인생을 페어링을 시키냐고, 부모님들도. 본인의 이제 브랜드를 찾으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유튜브를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하든 뭐를 위해서 하든 그 일을 할 때 본인의 철학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도 해먹었으면. 그럼 그걸 브랜드화 하라고. 브랜드화 하니까 돈이 더 벌리더라, 내가 해보니까. 그리고 그 자식은 본인이 평생 품어안고 살 거가 아니에요. 오바하지마 진짜. 잘못 키운 자식이 본인 가업까지 개박살내요. 진짜 농담 안 하고. 걔가 무슨 능력 있겠어 그렇게 키우면. 뭘 물려주고 자시고. 다 대체된다니까. 다 대체돼. 까먹는 건 한순간이야. 모으는 건 수십 년 걸렸어도. 안 까먹을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안 까먹을 수 있는 아이. 모으지는 못해도 안 까먹을 수 있는 아이.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힘든 걸 견디라고 하는 거야. 못해도 하라 그러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편하게 못 살아 요즘엔. 아까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걔네들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데, 그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근데 개뿔 공부도 안 하고 가진 것도 없고 거기다가 능력도 없는, 그 재능도 없는 새끼들이 꼭 취미생활은 처하고 앉아있고, 지부모 등골 빼먹고 앉아있고, 집안에서만 아주. 요즘에 어떤 애들은 사과할 줄을 몰라. 지네 막 친인척 어르신들한테 사과를 못해. 걔가 나가면요, 부모님이 연좌제도 아닌데 사과를 오지게 해야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부모님 가실 때 차마 눈을 못 감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부모님들 공부시키려고 용 쓰는 거 좋은데, 공부를 시킬 거면 기본부터 차근차근하게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집에 돈이 없는 거 티내는 거 쪽팔려 하지 마시고. 부자가 아닌 부모가 창피한 게 아니라 그걸 창피하는 자녀가 3단 변신인 거예요. 부모가 가난하면 거기서 살아남으려는 생각을 먼저 해야지. 그리고 부모가 왜 가난한지를 보라고. 돈 잘 벌고 막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왜 애들 교육에 그렇게 투자를 하겠어? 왜 애들 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겠어? 아까도 말했잖아요. 걔네들이 나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부모 돈 떨어지잖아요? 그럼 걔네들 나가서 끼리끼리 모여서 돈 될 법한 불법적인 거 다 찾아줘요. 그나마 돈 욕심 있는 애들이 불법적인 거 다 찾아줘요. 걔는 다 그냥 그런 쪽으로 가는 거야. 다. 아니면 급한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에 막 손을 대. 뭔지 알죠 지금? 공부를 그래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인생 시작점에서 적어도 기본기 있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인생은 공부를 잘해도 개빡세요. 공부를 못하면 더 빡세겠지. 인생이 더 난감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자세라도 키우자는 거야. 그리고 나이가 먹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누적이 되면 자기 인생이 브랜드가 되고 세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는 만들어보고 눈을 감아야 시원하게 눈을 감지 않을까요 우리가?